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8일 심호흡경마TV 복병필살기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 일단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했고요. 취재도 열심히 했고 복귀도 열심히 분석을 했고요. 취재 내용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팩트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피를 이럴 것 같다라가 아니라 직전에 왜 못 뛰었으며 또는 이번에는 어떤 전개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팩트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취재 내용이라든가 복귀가 어우러진다라면 좀 더 확률 높게 적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확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는 특히나 제가 복병마의 노림수를 축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기 마피를 놓고 복병마를 적중하는 것도 배당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방어 쪽의 개념이 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에 반해서 복병마를 축으로 갔을 때는 배팅 전략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이 좋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모든 경주를 복병마를 놓고 갈 수는 없겠지만 그에 따른 편성을 제대로 만난 마피, 정말 이거는 기회다 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복병 축의 노림수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 오전장에 연타 제가 강공략을 준비됐고요. 특히나 이제 첫 번째 3경주가 A급인데 3, 4경주를 제가 복병 축으로 공략 들어갑니다. 3, 4경주 일단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는 3경주는 첫 번째 A급이고요. 4경주, 6경주, 9경주, 메인은 10경주입니다.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 정말 깔끔하게 압축해서 공략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경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반부에는 좀 과감하게 제가 배당을 노리고요. 후반부에는 정말 이거는 3뒤의 마필밖에 없겠다 라고 하는 경주에서 좀 더 압축을 해서 한번 강하게 강공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공략 경주는 3경주, 4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메인입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고요. 강력한 축이 있습니다. 강력한 축이고요. 근데 2위권이 좀 접전입니다. 그러니까는 뚜렷하게 검증된 마필이 없기 때문에 접전으로 보여지고요. 먼저 주목한 마필 1번 나이스 위너입니다. 이미 6등급에서 임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직전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좀 아쉬웠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의 성적을 놓고 보면 특히나 이제 직전에도 조금은 아쉬웠지만은 이 편성은 직전 대비 편성이 더욱더 많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1번 게이트 이점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부경에 대상 경주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수들이 부경에 간 기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이번 주만큼은 문세영 기수라든가 또는 장추혁 기수라든가 주요 기수들 호기로 보여지네요. 그만큼 기회로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나이스 위너 같은 경우는 능력, 전개, 기수의 역량, 마방의 의지라든가 마방에서도 당연하게 자신하고 있겠죠.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1번 마필 저는 먼저 믿고요. 이게 2위권이 관건인데 11번 예스 엔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은 GM사 때 상당히 좋게 봤던 마필입니다. 능력을.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불안 요소를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직전 경주는 완벽한 내측 주로가 가벼웠던 선행주로였고요. 그런데 선행을 나섰음에도 이 마필은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의 편성은 약했었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도 편성이 약하긴 합니다만 외곽으로 밀린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인기순위 대비해 봤을 때는 좀 많이 불안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11번 마필. 상대주로 봤을 때는 6번 용왕기쁨이 최근에 중반의 이력 자체가 꾸준히 남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주 중에 이 마필은 확실히 버틸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마필은 1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뒷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6번 용왕기쁨 기회로 보여지고요. 6번 마필. 그리고 제가 이 경주는 복병마를 2뒤의 마필 넘게 거론하겠습니다. 언급을 드리는데 바로 3번과 4번입니다. 그러니까는 타이거 K 같은 경우는 제가 딱 한 가지로 보는 게 저는 분명히 이 마필은 주임사 때 걸음을 지켜보면 아직까지는 그 걸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공이든 뭐 약한 말문이든 어찌됐든 간에 그에 따른 능력 발휘가 좀 아쉬웠던 마필이 3번이고,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마방에서도 좀 더 참았다가 한 발을 쓰는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작전이 유리할 것 같네요. 어차피 이 편성이 뚜렷하게 강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참았다가 한 발을 쓰면은 딱 GM사 때 보셨던 지원 F타임 12초 6 이 정도의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판단되는 마필이고요. 3번 마필. 4번 마필도 기본기는 좋은 마필이고, 직전에 이 마필의 페인을 꼽자라면은 출발 과정에서 옆에 게이트에 있었던 3번 마필 예스엔젤이었죠. 이 마필이 게이트 안에서 엄청나게 요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달빛 그림자라는 마필이 초반에 느리지가 않은 마필인데 스타트가 느렸고요. 저는 그에 따른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안장도 송지철 기수로 교체가 됐고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찬스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이 마필은 봐야 됩니다. 달빛 그림자. 직전에 팔렸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이미 GM사 때 상당히 가능성을 보였던 전력이었기 때문에 4번 마필 복병마루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번 나이스 위너 강추계 2위권에 유력하게 보는 마필이 6번입니다. 용왕기쁨 그리고 복병은 2뒤의 마필이고요. 바로 4번 여기에 3번 2뒤의 마필 주목할 수 있는 복병권 세력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11번 예스엔젤은 직전에 선행주루의 선행을 나서도 못 버텼기 때문에 직전 대비 전개는 좀 더 꼬였네요. 외곽 게이트 불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요. 이경주도 저는 일단 이경주 같은 경우에는 한 방이 좀 유력하다 보여주고요. 2뒤에 마필 축 세워두고 한 방 유력하게 볼 수 있는 경주고, 자, 제가 웬만하면은 복병마를 딱 한두로 압축을 하는데 그만큼 혼돈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경주 역시 복병마 2마리가 보이는 경주입니다. 이경주. 먼저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말이 5번 이슬처럼입니다. 여전히 뒷심이 조금은 아쉽죠. 그러니까는 직전에도 잘 뛰긴 했는데 정확하게 1300을 뛰는 데 있어서는 딱 30m로 버티지 못했습니다. 1270m까지는 버텼던 걸음이었고요. 그러면은 이번 경기에 동일한 1300m 레이스이긴 합니다만 앞선에 이 마필의 선행을 저해할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거의 최적의 선행이고 선입전개를 펼치더라도 입상권에 도전할 정도의 뒷심이 끈끈하게 보강된 마필입니다. 5번 마필 먼저 믿고요. 자, 2위권에 제가 유력하게 보는 마필 말이 4번 그리폰입니다. 이 마필 제가 직전에 충마 선정이 정말 어설퍼서 적중에 실패했던 마필인데, 근데 어찌됐든 뭐 최근에 내용을 놓고 보면은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근데 이 마필은 이미 뭐 GM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뒷심은 끈끈했던 걸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에는 여러모로 편성도 맞았었고 전개점도 좋았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 역시 직전과 비교해보면은 거의 비슷한 편성이거나 좀 더 약한 레이스. 충분히 상승세에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 이제 27조 마방 같은 경우에는 2뒤의 마필의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입니다. 4번 그리폰을 저는 주목하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2번 태기상킹인데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결정력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선행도 장담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 이 마필이 따라가서 중반에 심해서 우위를 점한다? 라고 하기에도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걸음 자체가 지난 12월 29일에 걸음만 그나마 양호했던 걸음이었었고 최근의 경주를 보면은 뒷심의 경쟁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마필이 좀 불안하다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보병은 2마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마리인데 먼저 말이 6번입니다. 모던 파티고요. 자,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검증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만 제가 이 마필로 복귀를 해보면은 이전과 달라진 게 1월 25일이었죠. 분명히 종반에 여력이 남았습니다. 출발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 피해도 좀 있었고요. 거의 최적의 전개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여력이 좋았고, 그리고 직전에도 또 한 번의 이 마필이 최적의 전개였는데 역시 종반의 걸음이 좋습니다. 자, 물론 이제 기록이 늦고요. 그리고 마체가 왜소하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 마필은 믿음이 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복귀 놓고 보면 분명히 변화가 왔습니다. 이 마필. 그래서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입대결로 간다면은 뭐 저는 4번 마필과의 경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될 수 있는 마필 6번 모던 파티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8번 불의 세계입니다. 딱 한 가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불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거세를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추전입니다. 직전에 첫 번째 추전이었는데 마방에 따른 변화를 좀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고 딱 하나 선행 버티기. 이 전개가 그나마 가장 유력해 보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5번 마필이 빠르긴 합니다만 8번이 기습적으로 나섰을 때 이에 따른 과정을 감안해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장추혁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봤을 때 뭔가 이게 약편성에서 전개점이 있는 마필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 마필이 바로 8번 불의 세계. 그러니까는 거세를 한다면 이제 두 번째 경주에 출전하고 있고 장추혁 기수의 기승까지 또는 마방에서 했던 약간의 그런 기대치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되는 편성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8번 마필. 물론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저에 따른 판단이죠. 이 편성을 보고 되겠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 5번 이슬처럼 강축으로 4번 그리폰의 입상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여기에 보병 마필은 2마리, 중반에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6번 모던 파티, 그리고 선행 버팅으로 볼 수 있는 8번 불의 세계. 이렇게 압축을 먼저 하겠습니다. 5번 축에 4번, 6번, 8번. 그러니까는 제가 2번 마필을 아예 거론을 안 드렸는데 현장에서 만약에 환수가 되면은 그나마 이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마필이 2번이죠. 무조건 100% 안 됩니다가 아니라 약하게 본다는 소리입니다. 인기순위 대비해 봤을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현장에서 저도 좀 더 집중해 있게 한번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번 축에 4번, 복병은 6번, 그리고 8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A급 진행합니다. 자, 오늘 딱 A급이 마지막 경주 하이라이트 메인이고 첫 번째 카드를 3경주에 제가 쓰겠습니다. 편성을 놓고 보면은 혼전이고요. 그러니까는 얼핏 보면 내 측에 있는 1번, 2번, 3번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자, 이거는 상당히 좀 불안한 마필이 있습니다. 인기 마필 중에.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 편성에 제가 복병 마필을 좀 강하게 노린다 말씀드렸는데 그 마필은 바로 9번입니다. 엑설런트 마타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실질적으로 이 마필의 사이즈를 놓고 보면 이 편성이 이게 또 강공략이 되는 이유가 충마에 따른 믿음만 가지고서는 A급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뭐 충마만 맞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복이냐 쌍이냐 삼복이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편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요 마필들은 믿음을 가져갈 정도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능력상 보여줬던 전력들이 분명히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A급이 진행이 되는 거고 엑설런트 마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스타트가 상당히 빠른 마필이죠. 이전에 봤을 때도 스타트는 빨랐지만은 뒷심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랬던 마필이 지난 1월 5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종반에 내축 추입을 발휘했던 모습이었는데 탄력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여력 자체가. 그리고 직전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였지만은 종반의 걸음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일단은 편성과 전개가 정말 중요한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물론 관점에서는 외곽이 이거 엑셀런트 마타 255 기수의 또 한 번의 재기승이라면은 저는 기습선행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 마필이 선행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뭐 무조건 꽂힙니다. 만에 하나 내측에 빠른 마필이 많기 때문에 외곽의 선입전개까지 염두에 두고 분석을 했는데 가능합니다. 최근에 뒷심과 이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의 사이즈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상대와의 경쟁이다 라고 봅니다. 만약에 다른 기수가 기승을 했으면 저는 좀 고민을 했을 텐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11월 3일이라든가 1월 5일 255 기수가 기승했을 때의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9번 마필의 기대치를 가져가면서 A급 강공략 확실한 조합으로 공략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첫 번째 A급이고 복병마를 꼽는다라면은 9번 엑설런트 마타,
이번 경주에 생각 외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찬스입니다. 이번 경주 9번 마필 강하게 주목하면서 첫 번째 강공략 준비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이번 경주 이어지는 두 번째 강공략 진행합니다. 3경주, 4경주 오전장에 좀 강하게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 역시 편성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특히나 이 편성의 특징은 뭐냐면 선행마들의 선전을 장담할 수 없는, 물론 이제 노림수의 마필의 선행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필 같은 경우에는 놓고 갈 정도는 아닙니다만 전개상 편성 대비해서는 안고는 가는데 앞선이 좀 불안수가 있다 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인기 순위를 놓고 보니까 이 마필이 이 정도로 밀릴 정도의 편성일까? 라고 했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11번입니다. 스터닝원이고요. 이미 스터닝원이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의 이상의 경험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11월 16일, 12월 22일 이때도 부중이 56kg였습니다. 그러니까는 57kg의 부담 중량. 물론 높은 감이 없잖아 있죠. 상대와 비교해 본다면. 자, 그런데 이 편성에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선행마도 없는 여건의 스터닝머니의 추임력에 이 편성이라면은 무조건 가장 세게 부는 마필이 저는 11번입니다. 스터닝머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저는 능력에서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고, 능력에서 믿음이 가는데 저평가를 받는다면은 전개가 불리해져야 되는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추임마일 뿐이지 앞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추임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미 56kg를 짊어지고도 선전했던 마필, 저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 마필이 인기 순위에 밀려있는 게 저는 그것 때문에 이번 경주가 기회로 판단됩니다. 자, 특히나 김동수 기수가 이 마필 이제 3번에 최근에 기승을 했었죠. 성적이 좋습니다. 호흡 자체 좋고요. 편성, 기승기수 호흡, 마필의 능력까지 저는 11번 마필을 강하게 주목합니다. 복병 마필 노리겠고요. 이외 마필 중에 이제 내용이 있는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 3번 K-파워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제가 직전에도 복귀를 했을 때 어떻게 적어놨냐면 선행 의지를 보였지만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한 점과 내측에 있는 1번 마필 등등의 빠른 마필 때문에 선행을 받지를 못했던 마필입니다.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 주에 취재를 했을 때 마방에서도 이 마필은 선행을 나서야지만이 유리하다. 이게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을 때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자, 이번 경주가 바로 그에 따른 찬스입니다. 3번 K-파워풀. 놓고 가기에는 최근의 성적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당연하게 비중 있게 안고 가기에는 당연하게 주목할 마필입니다. 왜? 선행 찬스, 약편성의 최적의 전개. 그래서 이제 4경주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략이고요. 저는 능력 있는 보병 말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11번 마필. 스터닝 머니가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고 오히려 인기순위에 밀려있는 게 기회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목할 마필, 누림수 마필은 11번 스터닝 머니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으로 인정이 되네요. 인기마 접전. 그런데 꼭 눈에 띄는 주목할 보병마필 한 줄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병마까지. 먼저 제가 노리는 마필은 직전에 같은 경주 전해가지고 입상을 했던 마필들. 바로 3번 엘도라도 놀부.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이클립스 터킹입니다. 자, 이클립스 터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인데 이게 그냥 성적도 우승을 3연승하긴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내용이 더욱더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도 당연히 빨랐거니와 내용이 좋았다는 거는 걸음의 여력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부담 중량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간혹은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꼼꼼하게 보는데 자, 이거 57kg의 부담 중량이죠. 그런데 저는 인정합니다. 이 부중이 이렇게 늘었어도 저는 인정하는 게 최근에 그만큼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요. 이 정도의 부중을 감안하더라도 이 편성이라면 저는 충분히 또 한 번에 상승세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9번 마필 먼저 믿고요.
그리고 직전에 같은 경주에 준우승했던 마필이 엘도라도 놀부죠. 또 되는 마필. 직전 경주에 2위권에 그쳤고 동일한 부중을 감안해 본다면은 연투 기대됩니다. 3번 마필 일단 인정하고요. 자, 이외 마필 중에 저는 상대 말을 두 마리를 보는데 말이 10번입니다. 성은 크라운. 그러니까는 성은 크라운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추입형 마필이죠. 극단적인 추입형 마필.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9번이 만에 하나 무너졌을 때 또는 3번 엘더러 놀바라 마필이 무너졌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마필이 발이 10번입니다. 성운 크라운. 그만큼 전개상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개를 예측해 봐야 되지만은 최근의 성적과 능력은 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보여지고요. 10번 마필. 여기에 최고의 보병 말이 1번입니다. 올해 다 함께. 제가 이거 느낌이 좀 오는 이유가 분명히 직전에 이 마필이 인기순위 5위 마필이 4위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밖에 올라서질 않았지만은 제가 보는 복귀 내용을 놓고 보면 최근과는 걸음 자체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최근과는 분명히 이거는 호전세다라는 판단이 들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 뭐냐면은 문정균 기수가 직전에 성원 크라운에 기승해가지고 2위에 호흡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성원 크라운 기승해가지고 2등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다 함께 쪽에 기승하고 있고요. 원래 이마필의 적인 기수는 문정균 기수입니다. 호흡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제가 이 올해 다 함께는 내 측에 오늘 딱 기습적인 선입인데 내 측에 자리를 잡고 갔을 때 문정균 기수는 가장 성적과 능력 발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전개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올해 다 함께는 직전에 호전된 걸음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이번 경제 최고의 보병은 1번으로 봅니다. 올해 다 함께. 그래서 오경주는 인기맛 접전 속에 이렇게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이클립스 더킹 강축으로 인정하고요. 9번 마필 2위권은 3번 엘도라도 놀부. 여기에 상대만은 10번이고 복병은 1번입니다. 올해 다 함께. 분명히 직전에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호전세로 보여줬던 마필. 그리고 오히려 직전에 이번 경제 전개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게이트 많이 상승이 됐죠. 기본적으로 빠릅니다. 복병은 1번 올해 다 함께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는 정말 이거는 적중만 하면은 그냥 중배당입니다. 그만큼 혼전도가 엄청 높은 경주고 예측컨대 아마도 최저 배당이 딱 배당이 열리는 순간 복승시 기준 10배 무조건 넘어갑니다. 육경주 그만큼 혼전 경주고요. 근데 저는 역시 이 경주를 제가 오늘 세 번째 강공연을 준비를 했는데 정말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꼭 봐야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게다가 혼전도가 높긴 합니다만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의지를 감안한 전개 예측을 해보고 능력을 평가해 봤을 때는 이 경주는 제가 볼 때는 기회로 판단됩니다. 6경주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마필과 보병만 한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따른 가장 주목할 마필 중 한 마리는 9번입니다. 사람 운도고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직전에 1월 4일 경주를 복귀를 해보면 또는 이번 경주의 부담 중량을 감안해 본다면은 도저히 이마필은 손이 안 갑니다. 부담 중량 58을 짊어졌고요. 게다가 직전에는 여력 없는 걸음 속에 완벽한 꼴찌. 자,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사람분들은 최근에 뛰었던 경주가 3등급 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점핑존이었죠. 3등급 경주 점핑존이었었고 자, 그리고 직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곽 삥삥을 돌다가 그냥 끝났던 경주였습니다. 뭐 아무것도 못 해봤고요. 그냥 따라가다 끝냈던 경주. 그런데 11월 16일과 10월 26일 이 두 번의 경주를 보면은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점핑 출전에 따른 이점이 주어진 게 부담 중량이었고요. 그런데 10월 26일 편성이 만만치 않았지만은 여력 좋았고요. 그리고 11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종반에 경쟁이 되는데 진로가 막힙니다. 이마필이 물론 이제 약간의 진로 막힘이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결과는 좀 봤을 때는
여력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이전에 이 마필이 56을 짊어지고 또는 56.5kg를 짊어지고 55.5kg를 짊어지고 나름대로 선전했을 때 이때 당시의 걸음과 이 편성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저에 따른 판단은 58kg를 짊어져도 충분히 저는 경쟁이 된다고 봅니다. 58kg.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사라문드가 최근에 이제 기승기수의 호흡도 정말 중요한데 이 마필이 CC1 기수가 첫 기승이 납니다만 CC1 기수는 19조 마방의 마필에 기승했을 때 얼마 많이 타진 않았습니다. 7번 기승해가지고 3승 준우승 1회. 일단은 입상률이 엄청나게 높고요. 두 번째는 주식회사 쎄쎄쎄 마주죠. 사라문드. 이 마주의 마필에 딱 2번 기승했는데 다 우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라문드의 호흡이 없었지만은 나름대로 마방의 기대치라든가 마주의 기대치는 분명히 있다는 판단이고 뭐 최근에 CC1 기수의 그런 성적과 상승세를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여러모로 그에 따른 믿음이 가는 마필이 9번 사라문드입니다. 마필의 능력 이 정도의 부중을 짊어졌지만은 충분히 저는 극복 가능하다. 어떻게? 상대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복병은 저는 말이 4번 금악진주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선행 마필을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데 선행 가능성 있는 마필이 2마리입니다. 1번 마필 금악스타 그리고 4번 금악진주. 근데 공교롭게도 이두의 마필이 마주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저에 따른 판단은 어떻게 되냐면은 4번 금악진주에 따른 4등급의 경쟁력을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4번 마필 쪽에 좀 더 의지가 강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판단합니다. 4번 마필. 그래서 6경주는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9번 사라문드는 일단은 편성을 만났다는 판단이 들고 여기에 복병은 4번 금악진주. 선행 버티기. 다시 한번 1200이라면은 노림수로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9번을 중심으로 해서 4번 복병까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 여러분께 제가 딱 3두의 마필만 성들했습니다. 3두의 마필. 웬만해서 이제 이 3두의 마필 내에서는 좀 끝나지 않을까 판단이고 2두의 마필의 능력이 좀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압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좀 길게 장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3두의 마필만 좀 보시면 될 수 있는 레이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두의 마필은 1번 서울불청객 그리고 5번 원더풀 로던입니다. 원더풀 로던 먼저 볼까요? 자, 이 마필 11월 24일이었죠. 그러니까 서울불청객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 당시 경주에서 가장 정말 손해를 봤던 마필, 가장 아쉬웠던 마필 중에 한 마리가 원더풀 로던이었습니다. 어떻게? 진로가 정말 엄청나게 심하게 막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쉽게도 7위권에 그쳤는데 그러니까 인기순위 거의 꼴찌 마필 이렇게 재서 잘 뛰었던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일반 경주부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연속 입상인데 저는 4등급 경주에 이 정도의 부담적인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잘 떴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인정하고요. 5번 마필 인정이고 그래서 이제 관건어 말이 이제 1번 서울부청객입니다. 서울부청객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대상경주 때 인기순위 1위였는데 5등에 그쳤고 그 다음에 브리서스컵 대상경주 때도 나름대로 인기를 모았지만은 또 부진. 가장 결정타는 일반 경주 이마필이 부진했다? 라고 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농협중앙회장부에 또 우승 후보 1순위였지만은 어쨌든 5위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고요. 이 편성 강했었죠. 당시에 2세 마필합니다만 강편성이었고 마찬가지입니다.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때도 2세 마필간의 경쟁을 했는데 이 마필들 현재 시점에 4등급 리스트에 나오면 다 우승입니다. 웬만한 마필들. 그러면 직전에는 왜 부진했느냐? 100%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상경주 출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일반 경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어린 마필들이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에 체력 소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다음 일반 경주는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불청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타적으로 대상경주,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대상경주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직전에는 거리도 많이 늘었었고요. 자, 저는 그래서 직전의 성적을 두고 이 마필 4등급도 불안하다. 이거 마필이 상태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진정한 이 마필 평가는 이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는 그런데 이 마필의 능력에 이 정도의 부담 중량에 1400의 거리라면 또는 이 편성까지 고려해본다면 1번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유력하게 4번, 그러니까 5번 마필과 견줄 수 있는 상대만은 1번입니다. 1번 마필. 이 마필을 저는 주목하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이제 보병마 한도 딱 3두의 마필 선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필 말이 11번입니다. 댄싱 그레이티즈. 직전에 이 마필 6위, 그러니까는 6위권이 그쳤던 모습이었죠. 인기순위 6위 마필 6위를 했습니다. 잘 뛰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이거 직전에 엄청나게 심하게 진로가 막혔습니다. 기승기수가 정말 심하게 제어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진로가 막혔고요. 그때 4번 마필 우선했던 창창삭스 이 마필 때문에 진로가 막혔었고 그래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바로 11번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직전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11월 24일 날 종반의 여력 그리고 12월 28일의 종반의 추임력 이 두 번의 경주의 탄력까지 고려해봤을 때 이 마필은 최근의 내용 자체는 정말 많이 좋았다. 만약에 직전에 진로만 맞지 않았으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2등, 3등은 무조건 했습니다. 우승까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필히 주목할 보병은 11번. 직전에는 진로가 심하게 많이 막혔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7인 경주는 먼저 2뒤의 마필이고요. 동반입상 유력한 마필은 5번 원더풀 로던 그리고 1번 저는 오히려 충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번이냐 5번이냐 어쨌든 간에 2뒤의 마필의 동반입상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 상대방은 11번 추임력이 좋고 직전에 진로가 엄청 심하게 막혔던 마필 댄싱 그레이티즈 이 마필을 꼭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먼저 3뒤의 마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는 축은 먼저 인정하고 싶네요. 네, 역시나 2위권이 좀 접전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수의 마필로 저는 판단이 되는 축이 있겠고 2위권의 상대 전력들은 좀 고만고만하게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6번 겉생강호입니다. 최근의 내용 자체는 정말 좋네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의심했던 게 뭐냐면 이 마필의 능력, 잠재력, 경주 내용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연투하는 마필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약한 상대를 이기고 올라왔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마필은 그렇게 약한 상대도 아니었습니다. 편성 자체가. 그래서 저는 연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의지를 좀 아끼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했었지만은 아낄 이유가 없네요. 이 정도의 편성에 이 부담 중량에 이번 경주 1400의 거리라면은 굳이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6번 마필 저는 그에 따른 능력을 먼저 믿고요. 2위권에 제가 우선순위로 보는 마필은 1번입니다. 라운티모스 역시나 최근에 연투하는 과정이고 상승세 꾸준합니다. 그러니까는 내용 자체가 최적의 전개 속에 딱 한 발 전개 이점 속의 선전 편성의 이점 속의 선전 이게 아닙니다. 직전에도 롱런불패라는 마필을 이길 정도의 그 정도의 근성과 탄력이라면은 필히 봐야 되겠죠. 롱런불패 최근에 대상경주 2등 했던 마필입니다. 정말 거의 우승할 뻔했지만은 간신히 2등 아깝게 2등 했던 마필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은 라운티모스 역시 이번에는 주목해야 되겠죠. 직전에 점핑준이었는데 이번에 주목해야 됩니다. 1번 마필 라운티모스 관심 마필이고요. 자, 2회 마필 중에서 이제 3번 세네타운이 부중이 높지만은 이것도 사이즈가 되네요. 그러니까는 지난 12월 14일이라든가 1월 11일 57, 58을 짊어섰을 때도 내용이 크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24조 마방의 푸르칸 기수의 기승은 정말 무섭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거의 강하게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까지 고려한다면 관심 마필이고 그리고 9번 섀도우헌터는 직전에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미 3등급의 우승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직전에 아쉬웠던 게 내측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직선줄에 접어들면서 외곽으로 뺐던 게 왜 그랬을까라는 전개의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능력 상태고요. 자, 그리고 최고의 보병 말이 4번입니다. 쾌양입니다. 아, 별표가 아니군요. 쾌양입니다. 자, 이 쾌양 같은 경우는 이제 5세 맞빌이고요. 뭐 어느 정도 능력은 나왔다고 보지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승급하는 맞빌 제외하고서 기존에 3등급에 뛰었던 기본의 맞빌의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바로 이 쾌양이라는 맞빌. 이 맞빌의 사이즈가 저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기복 있는 걸음이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호전이 됐으며, 또는 전형적인 추입성의 맞벨이기 때문에 추입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최근 대비 편성은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12월 달에 저는 분명히 이 맞벨이 호전된 모습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55kg의 부중이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이 편성에 전개를 예측해 봤을 때는 딱 올라올 수 있는 맞벨 딱 하나입니다. 4번 쾌양.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8경주는 혼전도는 분명히 높고요. 그런 과정에서 6번 거센 강호를 저는 가장 강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2위권의 순서대로 본다면은 1번 라운티모스, 그리고 4번, 9번, 3번인데 복병어 말이 4번입니다. 쾌양이라는 마패. 저는 좀 비중 있게 봅니다. 복병이긴 합니다만 4번의 쾌양의 최근에 호전된 모습이라든가 또는 이번 경주의 상대를 감안한 전개측을 해본다면은 종반에 딱 추입의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6번 축에 1번, 4번 그리고 9번, 3번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의 1200m 레이스 네 번째 강공략 경주고요. 자, 오늘 9경주, 10경주 좀 임팩트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딱 3뒤의 맞비를 정말 강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3뒤의 맞비에서 그냥 끝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는 강공략 경주 되고요. 마지막 A급 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지막 경주는 좀 더 상위 등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메인이고, 마찬가지로 9경주 역시 능력마 간의 접전입니다. 능력마 간의 접전.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뭐 3뒤의 맞필 조합이면은 가장 안정적이겠죠. 근데 최종적인 고민은 그래도 축을 세워놓고 갔을 때는 이 3뒤의 맞필 중에 어떤 맞필을 가장 믿어야 될 것인가에 따른 고민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인기마 접전이 아니라 능력마 접전입니다. 제가 인정하는 3뒤의 능력 맞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의 맞필 중에 제가 보병 맞필 한들 함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급드릴 수 있는 맞필은 바로 6번입니다. 파워 빅토리고요. 그러니까는 파워 빅토리가 딱 한 가지가 뭐냐면 공백기입니다. 저는 이 파워 빅토리의 능력이 이미 뭐 이전에 3등급의 경쟁력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던 맞필이고요. 그러니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맞필이 GM사를 받았는데 이때 걸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점에서 딱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확인해야 될 부분은 마필의 능력, 뭐 편성, 부담 중량, 이거는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주임사 걸음까지 좋았습니다. 현장에서 이 마필의 체중이 과연 어떻게 변동이 됐을까? 유축컨대 최근에 주임사를 받았을 때가 462kg, 그리고 두 번째 주임사 때가 452kg. 이 마필의 적정 체중이 457인데 이 정도만 유지가 돼도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체중을 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번의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공백기를 거쳤지만은 그래도 이전에 우승의 호흡을 맞췄던 임다빈 기수의 재기승을 감안해 본다면 그냥 적응을 위해서 추천시킨 건 아니다 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백기가 있어가지고 이 마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되겠어라 할 수 있겠지만은 되는 마필이고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게다가 적임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저는 주목할 전력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보병 말이 10번입니다. 동진불패인데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공백마들이 좀 많습니다. 뭐 6번, 7번, 9번, 10번이 되고요. 자, 이 동진불패도 상당히 센 말이고 제가 보는 이유가 능력 대비 부중의 점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는 3등급에서의 검증은 안 됐지만 이 마필이 이전에 보여줬던 그런 잠재력과 능력, 기본 이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 이거 52kg면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번 경주에 공백기에 추천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뛰어보고 다음에 의지를 보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임 기수의 기승입니다. 그냥 추천한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부중의 이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복병만은 바로 10번 마필,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고요. 먼저 제가 이거는 3두의 마필 말씀드렸듯이 3두의 마필 강하게 인정합니다. 3두의 마필. 그리고 뭐 복병만두를 안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듯이 10번 동지물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저는 어쨌든 좀 더 임팩트 있게 적중을 해야 되겠죠. 충마의 마지막에 고민의 최종적인 선택은 현장의 마필의 상태 체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 제 9경주입니다. 경주입니다. 2등급의 20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첫 번째 강공략이 3경주였기 때문에 자, 이게 조금은 텀이 많이 길어졌는데, 자,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장 자신있게 좀 확률 높게 여기서 끝날 수 있겠구나 라고 자신있게 준비된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까지 한번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10경주 레이크 메인입니다. 제가 9경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경주 역시 저는 3두의 마필만 그냥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상위 등급의 능력 마간의 경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이즈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냥 3두의 마필 끝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2회 마필 중에 복병말을 함대로 이렇게 설명드려 보면 그나마 제가 좀 걸리는 마필 말이 6번입니다. 펀크레이지. 나는 복병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2회 마필들은 뭐 기존의 승급마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2등급에서 뛰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립이 됩니다. 누가 센지 이 부중이면은 누가 약한지에 따른 정립은 되는데, 자, 이 펑크레이지는 현재 점핑전이죠. 근데 제가 이 마필을 거론하는 이유가 저는 최근의 경주도 비록 2등급의 점핑 추천을 2번 했지만은 저는 충분히 되는 마필로 저는 인정을 했었고요. 이 마필 생각보다는 못 뛰었지만은 일단은 이 마필의 능력이 52kg면은 2등급에서의 검증은 안 됐지만은 저는 충분히 통할 가능성은 높다고 봤습니다. 자, 물론 최근의 경주는 조금은 부족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경주에 제가 고집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이 이전에 잘 탔던 기수 중에 한 명이 바로 CC1 기수였습니다. 자, 이거는 마방에서도 CC1 기수의 기승이 그에 따른 누림수였고요. 호흡이 좋았기 때문에 기승을 시킨 거고, 자, 그래서 진정한 평가는 이번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 마필의 기대치라든가 이 정도의 부담 중량, 저는 그나마 저에 따른 추천 막건에 그냥 끝난다 보는데 그나마 딱 걸리는 마필 6번입니다. 펑크레이지. 아마도 CC1 기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3두의 마필 간의 접전 속에 그나마 유일하게 보는 복병마는 6번 펑크레이지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메인 경주 준비하겠습니다. 자, 임팩트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 10경주고 3두의 마필 우선적으로 가강하게 노리면서 확실하게 적중, 임팩트기 적중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 예상 방송을 모두 마치겠고요. 제가 경주별로 복병말을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안 되는 마필을 어거지로 이 마필 혹시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설명드린 건 아닙니다. 그나마 확률이 좀 있는 마필이고 그나마 이 마필이 좀 걸리는데 라고 하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에 따른 항상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이 편성에서는 놓고 갈 정도의 수준일까? 아니면은 이거는 인기마 접전인데 혹시나 터지면은 이 마필일까? 이에 따른 선택은 냉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만큼 복병 추구 간다는 거는 편성에 확실히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에 따른 오전장의 경주가 정말 이 정도의 편성이면은 복병을 놓고 가도 확률이 높겠다 라고 저는 판단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3경주를 비롯해가지고 4경주 한번 오전장에 좀 자신있게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토요 예상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1호 경마 역시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래도 뭐 최근에 구독자분들 많이 늘지는 않고 뭐 좋아요도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고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호 경마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내용으로 자신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